오늘 그 노자도덕경 30장은 그 도덕경 그 해설가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그 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자의 도가 사상하고 병가 사상의 그 유사성과 차이점 이런 거를 그 비교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30장은 그 노자도덕경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그 죽간본, 대나무에 서여져 있는 죽간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해설가들 사이에서 죽간본에 나오면 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통행본이라고 불리는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81장으로 된 통행본, 그리고 후대 현행본 이렇게 그 불리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죽간본은 이 세 종류가 발견이 됐었는데 다 합쳐도 오늘날 그 현행본의 5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오늘 이 30장은 죽간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자가 직접 써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이라는 경도 여러 가지 그 결집 과정, 편집 과정을 거쳐서 통행본까지 왔고, 통행본의 내용이 거의 현대 현행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그 첨가되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또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도덕경 30장 그 핵심으로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부덕이와 병가. 부덕이는 전번 29장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 노자의 사상에서 이 부덕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부덕이를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부덕이니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이가 있는 것은 그 이가 뒤에 붙으면 얻을 수 없을 따름이다. 얻을 수 없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기서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얻는가? 전번 29장에서는 취득이라고 했죠. 취하고자 했는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가지고자 했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가지게 되지 않았을 뿐이다. 혹은 가지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대 우리들이 부덕이라는 용어를 지금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노자가 부덕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없을 뿐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전번장에 잘 나오는 것처럼 신기, 이 자연은 신비로운 그릇이다. 그래서 신비로운 그것을 천하는 신기다 이렇게 켰죠. 그래서 이 천하라는 것이 그 신비로운 그릇이라서 감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노자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천하를 가지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를 하면 나는 가질 생각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해도 주변에서
예. 당신이 아니면 천하를 질 사람도 없고 또 지서도 안 된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지 못해서 그 천하를 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를 쥐고 천하를 얻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 가면 오늘날 우리가 쓰듯이 부덕이하다. 노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됐다. 이런 뜻으로 어쩔 수 없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노자가 그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킨다. 라고 그 전번 29장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영화로운 자리에 노자는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통나무처럼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는 선에서 만족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소요, 유, 장자가 말한 것처럼 어슬렁 논일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노자처럼 정말 그 영화로움 때문에 많은 권력자들이 천하를 쥐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천하를 쥐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하를 쥐고 쥐는 목적이 자기의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천하를 쥐고 결국은 그 사치와 또 교만 이런 대로 빠져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백성들은 그 사람이 그 천하를 쥐므로 해서 그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또 그 사람의 그 굴복해야 되고 또 이런 그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처음에는 그 천하를 지고자 하는 그 영화로움 때문에 천하를 지고자 하는 그 권력자들이 모략을 하고 또 그 선전선동 서양 언어로는 프로파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권력을 쥐는데 그런 권력을 쥔 사람한테 계속 백성들이 당하다 보면 그거에 이제 정체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저런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고 정말 권력에 욕심이 없고 그 자애가 가득 차고 그리고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을 가진 이런 그 노자 같은 사람이 천하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이제 권하게 되고 부덕이 맡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그 29장은 천하를 잡느냐 못 잡느냐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30장은 천하를 취득하는 자, 죽은 왕, 이 자를 보필하는 자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라고 그 천하를 쥐고자 하는 왕을 도와서 군사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보통 군사라 하기도 하고 그 군사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나 어쨌든 이 전략가 이런 그 사람이 그 죽은 왕, 즉 천하를 쥐고자 하는 사람을 보필해서 군대를 움직여서 천하를 이제 잡아나가는 이런 그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노자가 살던 시절이 춘추 말 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자 공자보다 나이가 많고 공자를 꾸짖었다는 그런 노자는 춘추
말기 사람이지만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노자는 그보다 훨씬 더 후대 사람이다. 전국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보든지 간에 춘추 전국시대 각 나라로 갈라져서 이 다툼이 전쟁이 끝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노자, 그 시대에 여러 그 제자백가들이 활약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병가죠. 병가의 그 사람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병법에 밝은 사람을 왕이 기용을 해서 천하를 통일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천하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면 그 안에서는 한 나라가 됐는데 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겠는가? 물론 반란은 일어날 수 있지만 나라 사이에 전쟁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천하 통일을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실제로 기용해서 또 나라들이 부국, 강병, 보통 이 제자백가를 엄밀하게 갈랐을 때 부국,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때는 상가라 그래서 상업을 중시하는 이런 또 조금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가와 병가는 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최신 무기를 도입해야 되고 또 많은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병력을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에도 80장에 나오듯이 부국 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을 강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부국 강병을 주장하는 것이 병가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유인물 2쪽 밑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병가는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 중의 일파로 춘추 전국시대와 한대에 많이 출현한 병법가 병학자의 일군입니다. 오나라에서 활약한 손무, 이 유명한 손자병법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나라에서 활약한 손빈, 이 손빈은 손무의 손자라 하는 말도 있고 분명한 것은 손무 집안의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손자인지 아닌지 또 그거는 또 학자들에 따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손빈은 특히 친구 같이 병법을 연구한 박년이라는 친구한테 속임을 당해서 불구자가 됩니다. 다리가 잘리죠. 그 다리 잘린 상태에서 병법으로 친구가 있었던 제나라입니까? 복수를 하고 이 손빈의 전략도 아주 뛰어나고 또 병법, 병서도 남겼습니다. 다음 위나라 사람 오기, 이런 사람들 말고도 진시황을 도왔던 사람, 또 좀 더 앞으로 올라가면 병가의 시조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또 병가에서는 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병가의 시조를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관중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포지교, 포수가고 관중 이야기할 때 그 관중입니다. 그리고 강태공,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손무보다는 앞시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전략서 이런 것 등을 병가의 뭐 시조로 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 핵심은 그래서 제가 부득이와 병가를 했고, 또 좀 한두 개 더 넣는다면 불감이 취강, 감히 강제로 취하지 않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이기고 난 다음 적군에 들어가서 그 적국의 재산이나 그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돌아와서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을 그러면 하는 목적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아까 앞에서 말한 29장처럼 자신의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영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적국을 점령을 했을 때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나라를 점령을 해서 지금 현대로 이야기하면 식민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재산을 다 뺏고 사람들을 노동 착취를 해서 자신의 영화로움을 더 증가시키는 쪽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노자는 30장에서 정말 이 군사는 제대로 된 군사, 그러니까 도에 맞는 군사라 그럴까는 점령을, 그렇게 전쟁을 하는 목적은 상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상대 나라를 굴복시키면 굴복시킨 것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그것으로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따끔하게 머럭하고는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불감이 취강, 강제를 취하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더 이상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또 하나 더 든다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왜 그 강제를 취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도에 맞지 않으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일찍 빨리 마칠 오래 빨리 시들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성해질수록 빨리 늙음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빨리 시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직도 오래 가려면 제자리로 돌려라. 전쟁 전 상태로 최대해서 빨리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문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도 좌인 주자. 그래서 인주, 사람의 주인이 왕이죠. 그래서 왕 혹은 주군. 저 뒤에 좌자가 있으니까 보필하다. 그래서 도로서 왕을 보필하는 자는, 주군을 보필하는 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군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불이 병강 천하,
병으로서, 병역으로서, 혹은 군대로서, 병역으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그 아까 부국강병이라는 것이 그 병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는 이유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사호황, 여기서 이 기사호황은 크게 두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호자를 조로자를 살린 화는 되돌리는 환자. 그래서 되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서 그 일은 병으로서 천하를 취하고는 병으로서 천하를 취했으니까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되겠죠. 뒤에 나왔듯이 군대, 사지소처, 이 사는 군사를 말합니다. 군대. 그래서 군대가 처한 곳은 형극이 생하다. 형극은 가시덤불.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 생하다는 것은 황폐화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군이 지나간 후 혹은 머문 후에는 반드시 필유 흉년이 든다. 결국은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 도탄에 빠지고 국토가 황폐화된 것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돌리기를 좋아하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고, 아니면 이 병으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가 네가 병으로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도 또 우리나라를 되돌려서 보복을 하니까. 그래서 호자를 졸호로 해석 안 하고 지금 유인물 나누어 드렸듯이 첫째 장 이 호자 속에는 곧장, 즉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를 병으로서 즉 전쟁을 통해서 지배를 하면 즉시 보복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곧장 되돌아온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저는 둘 중에 굳이 실제는 나중에 맞춰보면 둘 다 같은 뜻입니다만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로서 도에 맞게 주군을 보좌하는 사람, 즉 병법가, 전략가는 전쟁 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그래놓고 그다음 선자는 착할 선인데 여기서 이 선자는 착하다 하는 뜻도 있고 잘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하고 좀 비슷합니다. 영어의 good, very good, 좋다, 아주 좋다 할 때 이 good 쓰지요. 그리고 선하다 할 때, 착하다 할 때도 gud을 씁니다. 이 한자어는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잘하는 자, 뭐를 잘하는 자인가? 이 용병을 잘하는 자, 혹은 주군을 잘 보필해서 군을 다스리는 자. 이 자하고 같은 자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하다 하니까 결국 도로서 잘 보필하는 자, 혹은 용병을 잘 하는 자, 병을 잘 사용하는 자. 유가 이가 나올 때는 하나하나를 해석해도 되지만 보통 일 따릅니다. 일뿐이다 이렇게 붙여서 해석해야 됩니다. 과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과는 성과,
그래서 정말 그 병법에 능한 자는 자기가 그 전쟁을 일으킨 목적, 우리가 28장 할 때도 했지만 노자의 생각의 바탕에 도를 따른다는 것은 도는 궁극적 실제고 궁극적 실제의 움직임을 따른다는 것은 자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혼사랑, 자비, 인, 다양하게 불리지만 그게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낸다는 것 속에 정말 도로서 보좌하는 자로서 병법을 잘하는 자라면 바로 자기 나라 사람을 지키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은 하되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까지가 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 뿐이다. 거기에 머무르고 불가 취강, 더 이상을 취하지 않는다.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재산을 뺏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이런 식의 더 이상의 강제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학자들 사이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백의민족이라고 하고 또 단군의 사상 속에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품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착한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증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에 왜구들이 수시로 자주 들어왔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물론 임진왜란 같이 이제 완전히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제시대 같은 것도 있었지만 수시로 작은 지역은 자주 쳐들어왔는데 조선 초기에 일본이 더 이상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따끔한 맛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마도 정벌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대마도 정벌하고 대마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안 만들고 정벌하고 난 다음에 대마도 도주한테 너희는 왜 자꾸 이렇게 노략질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 지역에 쌀이라든지 어떤 생산물들이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물품들이 필요한데 그 물품은 없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앞으로 노략질 하지 마라. 너 지역에 잘 나는 것 같고 우리 오면 무역을 해라. 그러면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렇게 화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려 말기도 그렇고 조선 초기 위에 북방 거란족입니까? 이런 많은 괴롭힘들이 있을 때도 그쪽에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뺏지 않고 형제를 맺는다든지 이런 우의적인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를 먼저 쳐들어가서 지독하게 한 적이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을 936번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 우리나라 안에서 싸움 말고 다른 나라를 먼저 쳐들어가서 이렇게 노략질을 하거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불가미 취강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좀 더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민족의 정신 수준 그리고 자애심 네, 이런 것 등이 정말 백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것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근거로 들어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근거들도 나오죠. 월남전에서 우리가 월맹 군이나 또 월남 백성들한테 아주 잔인하게 했는 거라든지 뭐 이런 또 사례들도 나오니까 과연 그런가 뭐 이런 또 반대 사례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불감, 취강, 이 노자는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이, 물, 금. 금은 자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30장부터 이 병서에 대해서 병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나올 때마다 노자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어찌 그거를 잘했다고 잔치를 할 수 있는가는. 그리고 보통은 이게 좌측 어깨 우측 우리가 좌상우하 이렇게 공문할 때도 이렇게 긋죠. 좌측은 놓고 우측은 놓고. 그런데 좌측은 문이고 오른쪽은 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우측을 높이 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왜 좌측을 우측을 낮추는가? 무력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이겼다고 잔치를 하고 뜨거우면 이렇게 자랑을,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이 자랑을 하지 물자는 말물자입니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과이 벌자는 내가 공을 세웠다. 내 공이다. 내가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자기의 공을 드러내는 걸 벌자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잘 했다고 지금 이 자가 누군가 하면 군사를 말합니다. 선자, 보좌하는 사람. 이 군사라는 사람, 병을 움직이는 사람의 최고 사령관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싸움 잘한다 하고 이렇게 교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득이죠. 성과를 냈지만 부득이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백성들이 재산도 뺏기고 사람들도 죽거나 막 그렇게 고생하고 폭정,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나라의 왕이 폭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폭군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굴복시키려고 전쟁을 해서 성과를 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과이, 부득이. 그리고 물강, 요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상대를 더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로 든 게 물장정로. 만물은 바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꼭 군대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모두 장성해지면 이게 우리가 장년, 노년 가잖아요. 장년 다음이 노년이죠. 그걸 빨리 장성해진다는 것은 노년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부국강병, 강병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강제적으로 제압해서 자꾸 이렇게
그 키워나가려고 하고 자기 세력을 키운다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장하면 빨리 늙자는 말인데, 그래서 시위 부도 이렇게 빨리 장성해지고자 하는 것은 빨리 늙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장성해지자고 이렇게 강을 취하는 것은 도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에 어긋나면 조이 빨리 사라질 뿐이다. 야, 이게 참. 근데 우리는 지금 대다수 이게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장성해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 기업을 더 키우려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높은 권력을 지려고, 어쨌든 그 명예를 더 높이려고 막 이렇게 막 빨리 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막 그 하는데, 노자가 보기로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빨리 시들고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인물 이쪽을 해놓고 우선 요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도에 맞게 주군을 보필하는 자는 병력으로 천하를 강제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요 글자 좀 다른 글자로 넣은 것은 제가 넣은 글자입니다.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 논리학 쪽에 좀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또 제가 전공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세계적인 논리학자입니다. 수학자였는데 논리학을 바탕으로 수학을 올린 그런 학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생략논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게 논인데, 이 근거 중에 어떤 근거는 중간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니까 문장이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 어떤 근거가 생략됐는지, 또 근거의 근거, 결국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걸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말하면 근거를 들어 주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당신이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주장을 하되 네 주장이 옳다는 근거를 대서 주장해봐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근거를 들어 주장을 했을 때는 다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그 근거가, 자기가 근거로 든 근거가 팩트여야 됩니다.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면 자동으로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그런 근거를 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또 누구나 그렇게 확실하니까 인정을 할 만한 근거를 들었는데, 근거하고 주장하고 관련성이 튼튼해야 됩니다. 관련이 깊어야 돼요. 근거 맞다. 그 근거 든 거는 맞는데 그래서 그 결론, 그 주장이 성립되나? 이렇게 물으면 그게 강하게 성립을 돼야 이제 그 두 가지가 돼야 이 주장이 탄탄하게 되는, 상대한테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논할 때는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난 다음, 그러면 근거의 근거를 또 대요. 그러면 근거의 근거는 뭔가 하면 방금 말한 두 가지, 이 근거는 확실하다.
혹시 상대가 그 근거가 확실한가? 이렇게 의심을 했을 때 근거에 근거로 드는 것이 아니야. 그거 확실해. 이러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거야. 이렇게 이제 들고 또 하나는 그 근거가 맞다 하더라도 그거로부터 주장이 관련이 있나? 관련이 정말 강한가?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확실히 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 근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는 근거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근거의 근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덕경을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근거의 근거, 이런 나무 뿌리 혹은 가지 이렇게 벌어가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언어에서 또 논증을 쓰더라도 전문가들도 때로는 생략 논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생략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략 논증을 씁니다. 그러나 독법, 그 논문을 읽는 사람이 생략된 것을 찾아서 잡아 넣어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자의 글이 워낙 이 생략 논증이 많고 또 이게 사람 이야기 했다가 사물 이야기 했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막 서양의 논리,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처럼 분류학이 확실히 갖추어지고 난 뒤에 논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노자 도덕경을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을 읽어갈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이런 게 잡아 넣어서 같이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일은 곧잘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보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약간 논쟁이 성립될 것 같아요. 근데 군대가 주도하는 곳에는 가시던 물이 우거지게 되고 큰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흉년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할 때 이 보복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이 자꾸 잦아지면 이 군대가 주도한 곳에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큰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흉년이 든다. 그래서 제가 생략된 걸 조금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주군을 원망하게 된다. 주군을 원망하면 나는 주군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주군을 백성들이 원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러면 백성들이 그 주군을 원망하게 되면 그 나라를 떠나게 되고 그 나라의 힘이 약화됩니다. 약화되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군사로서 왕을 보필하는 자로서는 그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나라가 오래 가도록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서 제가 좀 더 적으려고 하다가 생략된 거는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 생략된 겁니다. 백성으로부터 그 원망을 사게 되면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된다. 민심,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늘에 어긋나면 망하게 된다. 이런 많은 논쟁들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병법에 능한 군사는 성과를 낼 뿐 감히 강제로 더 이상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취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곧잘 되돌아온다 했는데 되돌리는 것을 좋아하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되돌리느냐?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백성들은 정말 우리 주군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뺏어갖고 자기 사치나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렇게 했지만 저렇게까지 해갖고 빨리 끝나자마자 그대로 굴복시켜 놓고는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되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저거의 나라 백성들도 저 주군은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주군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주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 나라는 백성들이 원해서 모이게 되고 나라는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민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 민심을 잃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잃는 것이 전쟁이고 전쟁에서 장군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30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과를 낼 뿐 감히 강제로 더 이상을 취하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는 성과가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을 내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부득이하였다고 할 것이고 강제로 하지 않는다. 만물은 지나치게 왕성하면 빠르게 쇠퇴한다. 봐라, 이거 병력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주 법칙이야. 자연의 원리야.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 큰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병력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도 결국은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하지 않는다. 만물은 지나치게 왕성하면 빠르게 쇠퇴한다. 이렇게 빨리 쇠퇴하는 일은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제가 이쪽에 진시황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섯 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노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 지금 갈로 3해설 6째 줄입니다. 실제로도 노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는 여러 나라로 갈라져 격심하게 다투었으며 결국 진나라의 병력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됐어요. 천하통일이. 다른 많은 주장들보다도 그러나 중요한 게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통일 후 불과 11년 후 시황제는 50세 나이로 사망하였고 진나라는 천하통일한 진나라는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시황제는 자신의 나라가 만세까지 가리라고 생각하고 만리장성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로불사를 꿈꾸며 불로초를 구하려고 만방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자신이 노자가 말한 것처럼 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병력을 해서 그렇게 강제로 취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영화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로움이라는 건 지금 벚꽃처럼 피다가 그대로 빠르게 사그라져 갑니다. 물론 벚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 하는 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 바탕에 자해가 깔려 있다면 통치자, 권력자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인데, 다스리는 자가 이 어버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 백성들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또 그런 상태가 오래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천하를 쥐고자 했다면, 그렇게 쥐고 빨리 없어지는 것 같으면 왜 지려고 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득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노자는 출세 성공,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그런 그 상태가 가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줄도 알지만,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가지 않고 굴욕을 지킨,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굴욕이라고 생각된 그런 상태, 즉 가난이라든지 또 그 밑에 지위로 보면 밑에 있고, 이런 것 등을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진 것이 좋다. 이게 노자의 생각인데, 결국은 근데 노자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 저절로 자연히 무위자연, 즉 그렇게 있으면 저절로 실제는 부자가 되고 실제는 권력을 갖게 되고 천하를 취하게 되고 실제는 또 명예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목표로 그거를 강제로 막 지으려고 하면 오히려 빨리 사그러지고,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노자를 공부해 보면 이런 역설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노자의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겠습니다. 4조 그 해설 끝에 밑에 쓰고 해설 그럼 위에서 넷째 줄에는요,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는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용병법이다 라고 했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후대 사람들이 바꿔넘기고, 노자 손무가 말하는 것은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지 않음과 위태롭지 않음을 최상의 용병법으로 본 것은 병가 속에 들어있는 도가가 발견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손무 이야기를 조금, 정병석 씨가 지금 손자병법이라는 소설에 잘 드러나 있는데, 손무가 그 젊은 시절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떠들고 있는 공자를 만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공자 이야기를 손무도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때 웃기고 앉았다, 이렇게. 지금은 이런 난세에 어진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대해야 되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 손무가 정말 기가 차도 안 하고 적하고 돌아다니니까 저 거짓꼴이지 하면서 이제 길을 가서 오나라 함녀한테 갑니까? 가서 군사로 채택이 돼갖고 오나라를 정말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손무의 그 병법이 워낙 신묘하고 싸울 때마다 정말 이기고 이러니까 함녀가 오나라 왕이 겁이 나는 거죠. 정말 가서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다, 자기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겠다. 자기를 이미 왕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오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이제 민가에 머물게 됐을 때 그 민가에서 밤중에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평화로웠는데
손무라는 전쟁광이 나타나갖고 온 전신에 전쟁터를 만들어버려요. 우리 아들도 나가서 죽었고 누구도 나가 죽었고 하면서 이 원성이 가득한 거예요. 한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또 이렇게 집에서 묵으니까 또 그렇고, 그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손무가 야, 이거 나는 병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갈고 닦았고 실현도 시켰는데 이게 과연 옳았는가? 그때 가서 큰 반성을 하고 그때 가서야 공자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공자가 살던 그 곱보라는 곳으로 찾아가니까 이미 공자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자가 이 손자 병법을 쓸 때 이게 병법 속에 이미 이 손무가 이 마음속에 공자의 육아라든지 또 이 도가 이런 것 등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이 병법이 병법을 완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자 병법을 단순히 그냥 싸워서 이기는 기술 이런 그 법으로만 보는데 그 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강제를 어느 정도까지 안 해야 되는가? 강제가 필요할 때는 없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도에 맞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럼 도에 맞으면 오래 가는가? 오래 가면 무조건 좋은가? 굵고 짧은 인생이 더 멋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 권력욕이 없다면 경쟁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부국강병하지 않고 소국강민하면 강대국의 침략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논의들을 이거는 저는 지금 질문을 던졌으니까 던져놓고 같이 한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토론 시간도 좋고 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